죽음에게는 계획이 있다. 음악가가 태어난 해를 바꾸는 것은 작전의 첫 부분일 뿐이었다. 이 작전에서는 인류와 그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한이 많은 적 사이에 맺어진 관계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사용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체스 게임에서처럼 죽음은 여왕을 전진시킨다. 몇 수만 더 두면 장군을 부를 길이 열리고 게임은 끝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음이 그냥 과거의 상태, 즉 사람들이 우편 배달부에게서 자주색 편지를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죽어야 할 때 죽던 때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물을지 모르겠다. 이 질문도 일리는 있지만 그 답도 그 못지않게 일리가 있다. 이것은 우선 명예, 결의, 직업적 자부심의 문제다. 만일 죽음이 이전 시대 순수성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방식이 자주색 편지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첼리스트가 죽는 수단도 자주색 편지가 되어야 한다. 이 일 밑바탕에 놓인 이론적 근거를 이해하려면 죽음의 입장이 되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전에 내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제 지쳐버린 편지를 그 수신자에게 배달하는 주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바라마지 않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말한 그 특별한 방법이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앞일을 예상하지 말고 죽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도록 하자. 지금 이 순간 죽음은 사실 평소에 하는 일만 하고 있을 뿐이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널널하게 지내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죽음은 한 번도 널널하게 지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죽음은 그냥 존재한다. 동시에 모든 곳에. 죽음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 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기 마련이다. 이제 편지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이 새로운 방법 덕분에 죽음은 원하기만 하면 지하실방에 가만히 앉아 편지가 일을 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죽음은 강하고 정력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옛날 말에도 있듯이 마당에 닭을 새 장에 넣을 수는 없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마당의 닭이다. 죽음은 자신의 가장 뛰어난 능력, 무한히 확장하는 본성을 억누를 만큼 어리석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 따라서 전날 밤 음악가의 방에서 보낸 몇 시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건너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지는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상태의 맨 마지막 가장자리에 머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00번을 말하고 또 한 번을 이야기했듯 죽음은 모든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있다. 개는 정원에서 햇볕을 받으며 자고 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개는 주인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하러 갔는지 알지 못한다. 주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는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된 일이다. 이 큰 도시는 좋고 나쁜 냄새들이 너무 많고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개가 우리에 관해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죽음은 개와 달리 첼리스트가 극장 무대에 지휘자 오른쪽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가 연주하는 악기에 배당된 위치다. 죽음은 그가 오른손으로 능숙하게 활을 움직이는 것을 본다. 왼손 또한 능숙하게 현의 아래 위를 오르내리는 것도 본다. 죽음 자신이 어슴푸레한 방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죽음은 음악, 심지어 음악 이론의 기초, 이른바 4분의 3박자라고 하는 것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지휘자가 리허설을 중단시키더니
지휘봉으로 악보대 가장자리를 친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려는 것이다. 지휘자는 이 악절에서는 오직 첼리스트들만 소리를 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리를 내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일종의 음악적인 제스처 게임이라 할 만한 것으로 음악가들이라면 어려움 없이 습득하는 것이다. 예술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보통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죽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극장 전체를 가득 채운다. 맨 꼭대기, 우화적인 그림이 그려진 천장과 불이 꺼진 거대한 샹들리에까지. 그러나 그녀는 무대를 코앞에 내려다보는 박스에서 보이는 광경을 가장 좋아한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저음을 연주하는 현 파트를 약간 비스듬하게 볼 수 있는 곳에서 보이는 광경. 다시 말해서 바이올린 가족의 알토라고 할 수 있는 비올라, 베이스에 해당하는 첼로, 가장 낮은 목소리를 내는 더블 베이스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죽음은 거기 선홍색의 천을 씌운 좁은 의자에 앉아 수석 첼리스트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잠이 들었을 때 줄무늬 파자마를 입고 있던 그 사람, 지금 이 순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정원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고 있는 개를 소유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녀의 남자다. 음악가. 그뿐이다. 이곳에 샤먼이라 할 수 있는 지휘자 주위에 반원을 그리며 둘러앉아 있는 거의 100명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언젠가 미래의 어느 주 또는 어느 달 또는 어느 해에 자주색 편지를 받고 자신의 자리를 비워둔 채 떠날 것이며 그러면 다른 바이올리니스트, 플루티스트, 트럼페터가 같은 자리에 와서 앉을 것이다. 어쩌면 다른 샤먼이 지휘봉을 휘둘러 소리를 불러낼지도 모른다. 삶은 조율이 되었든 안 되었든 늘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다. 늘 가라앉고 늘 수면으로 떠오르는 타이타닉이다. 그때 죽음에게 만일 가라앉은 배가 다시 떠오르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할 일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른다. 가라앉은 배가 떠오르면 갑판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이 홀릴 듯한 노래를 부른다. 여신 암피트리테가 태어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의 의미 그대로 바다를 둘러싸는 존재가 되었을 때 부르던 물의 노래. 그 물결이 치는 듯한 몸 위로 속삭이는 한숨처럼 똑똑 떨어지던 물의 노래와 비슷하다. 죽음은 지금 암피트리테가 네레우스와 도리스의 딸이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한다. 지금 그녀는 어디 있을까? 현실에서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살았던 그녀는 그곳에 살면서 그 안에서 잠깐이나마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현실을 이해할 방법을 찾는 어떤 길을 만들어낸 그녀는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 못했어. 죽음은 생각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임시적이고 위태롭고 덧없기 때문이지. 신들, 인간들, 과거 모두 사라졌어.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늘 있지는 않을 거야. 심지어 나, 죽음조차도 전통적인 방법으로든 편지로든 죽일 사람이 남지 않으면 끝이 날 거야. 샤먼이 불러낸 힘들로부터 하나의 목소리가 생겨나 지금 침묵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말을 하는 것 같다. 지휘자도 움직이지 않는다. 지휘자는 의자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모음곡 6번 D장조 작품 번호 1012의 악보를 펼쳐놓았던 음악가를 보고 있다. 그가 그 모음곡을 이 극장에서 연주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자기 파트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오케스트라에 속한 첼리스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연주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꽃, 환호, 박수, 메달을 받는 유명한 콘서트 아티스트가 아닌 것이다.
죽음의 어느 부분에서 생각이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이 그녀를 스쳐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깊은 안도감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떤 과제를 완수한 뒤 쉬려고 천천히 등을 뒤로 기대는 사람이 느끼는 안도감과 같았다.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잠잠해졌다. 들리는 것은 첼로 소리뿐이었다. 사람들이 솔로라고 부르는 것이다. 기껏해야 2분 정도 지속될 간단한 솔로다. 오케스트라에서는 평범한 상황을 벗어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연히 기억해낸 어떤 관대한 작곡가 덕분에 가끔 몇 마디를 솔로로 연주하게 되면 다행이다. 리허설이 끝나면 첼리스트는 첼로를 케이스에 넣고 트렁크가 큰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것이다. 어쩌면 오늘 밤에 저녁을 먹은 뒤 바흐의 모음곡 악보를 악보대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쉰 뒤 활로 현을 그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첫 음은 세상에 구제할 길 없는 진부함에 시달리는 그를 위로해 줄지도 모르고, 두 번째 음은 혹시나 그런 진부함을 잊게 해줄지도 모른다. 솔로가 끝나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첼로의 마지막 울림을 덮어버린다. 샤먼은 지휘봉을 오만하게 휘둘러 소리의 영들을 불러내고 인도하는 역할로 돌아간다. 죽음은 자신의 첼리스트가 연주를 잘한 것이 자랑스럽다. 마치 그의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니, 누이, 약혼녀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나 아내는 아니고 남자는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